네, 안녕하십니까. 웰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현대자동차 특집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네, 그 신고가, 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1년 이내의 신고가인 거고요. 역사적 신고가는 통틀어서 신고가. 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차는 저만큼 많이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몇 년 전부터 현대차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위는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를 넘기는 힘들죠. 1위는 아니더라도 2, 3위는 가야 된다. 항상 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신고가지만 저는 이제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심층 분석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조금 살펴봐야 되죠. 어제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란 게 있습니다.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미국을 상징하는 커다란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좋지 못하다, 그죠? 네,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이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제 당연히 0 미치면은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0 이상으로 제조업 지수가 올라온 경우가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안 좋았다가 조금 덜 안 좋은 요 정도인 거죠. 제조업은 역시 미국의 제조업은 썩 좋지 못하다. 근데 예상치는 더 부정적이었지만 죠? 근데 그거보다 좀 낫다. 요거에서 위안을 삼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오늘 밤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소매 판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이 소비가 잘 되어야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증시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게 나면 안 되겠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역시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도 비싸서 못 먹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또는 이런 라면 또 이게 가성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효과도 있었다. 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내막을. 우리 웨스탁은 그냥 제대로 알고 하는 게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드렸고요. 어쨌든 간 오늘 소매 판매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미국은 이제는 좀 내려야 될 때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진짜 연방이, 그죠? 미국 연은이 좀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일단 한번 하고 가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 근데 이게 문제긴 합니다. 그죠? 또, 애플이라든지 또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좀 쉬어갔지만, 나머지 또 반도체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이죠. 덜 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물 지수다 보니까 현재 시각은 조금 약간 음봉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일단은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자꾸 이런 랠리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들이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계속 넘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언젠가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의 지금 조기 총선에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좀 이런 시각이 있고요. 저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제 살짝 반등을 했어요. 어제 살짝 반등했고 현재 시간은 살짝 조금 이제 그죠.
빠지고 있고, 역시 오늘 소매 판매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너무 뜨거우면 아직 얘네들이 살만하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매 판매도 일부 꺾이는 게 우리한테는 일단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애플이 또 여기도 신고가가 많아요. 최근에. 그죠? 애플이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대처를 잘 못한다 이런 악평, 혹평을 받으면서 못 갔었는데 그 다른 상대적으로 못 간 거죠.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다가 역시 이제는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에 인공지능을 가미하는 것으로, 사실 뭐 예전부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교체 수요가 요번에 폭발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 말씀드렸고, 종가상 어제도 신고가입니다. 종가상 신고가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애플이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테슬라, 이런 이제 전기차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캐즘도 캐즘이지만 또 이제는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이제 좀 예전보다 이제 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가는 방향성이 틀리진 않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력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기차 그리고 또 수소차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아니죠. 이게 기대감은 높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행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도로법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 요거를 허락을 받으면서 네, 어제 이제 5%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전기차가 좀 더 보급이 많이 되려면 그런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일반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자동차하고도 경쟁이 되는 시기가 와야 되죠.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슬금슬금 반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내년 이제 유가의 전망이 50달러, 60달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아무래도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특히 사우디 좀 유가가 너무 내리면 또 문제가 되죠. 재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막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대체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 빨개요. 오늘 다 좋습니다. 일본도 오래간만에 반등했고, 그다음에 항생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그렇죠. 이게 아무튼 이제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이제 대만도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역시 대만의 증시가 가장 좋고요. 근데 오늘 코스피, 오늘 그래도 코스피도 조금은 괜찮죠. 그래서 현대차도 오늘 신고가이지만 역시 삼성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봉상으로 봤더니, 그래서 어제 살짝 빠지는 느낌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어제 하루 이틀, 그렇죠? 오늘 이틀치인데 그래도 양봉이에요. 오늘 올라주면서. 그래서 요런 저기 그 주봉상 봤을 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고점을 이제 돌파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좀 아쉬웠습니다만 오늘 역시 좀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소매 판매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게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다가오면 역시 신흥국의 증시가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는 못 갔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삼성도 못 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내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드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가지고 뭐 내 거 올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고, 주봉상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에 있고, 요번에는 좀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나 오늘 밤 소매 판매가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월말로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PC가 있죠. 역시 이번에도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그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죠? 이게 보통 박스권 매매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그동안은 성공했죠. 그동안 성공했는데, 한번 이게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못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때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 중요하다. 요거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또 오전에 보면은요, 역시 이제 코스피 좀 위주긴 합니다만, 네, 그 현물, 선물 다 매수해요. 어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어제 그 주봉상 봤을 때는 다 이게 돌파할 것 같았는데, 어제가 좀 눌려가지고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냥 양보는 싹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매도하다가는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눌리더라도 크게 눌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직 뭐 어, 금리 인하하려고 해도 그래서 보통 뭐 한두 달은 일단 최소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도는 안 하는 게 일단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현물 그죠? 어제 아쉬웠습니다만 되게 이게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 그죠? 뭐 7천억대, 1조 5천억대 이렇게 매수했는데 1,300억 요거 매도한 거 가지고서 와, 이제 팔 때가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진짜 하수예요, 하수. 지금 다시 이제 오늘 또 매수를 해줬고요. 4천억, 오전에만 4천억 매수입니다. 이게 뭐 항상 그래요. 뭐 우리가 또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좀 주시장에서는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시장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뭐 심지어 뭐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거를 지금은 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요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지금은 진짜, 맨날 이제 단타만에서는 좀 먹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보시고요. 물론 어차피 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조금은 이제 길게들 보시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섣불리 매도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죠. 어제도 현물 선물 다 매도라서 조금 불안한 수도 있어요. 그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 이제 크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게 또 태세 전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제 눌리긴 했지만 현물 매도가 많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살짝 조정 또는 뭐 이런 거 좀 이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10종목인데요. 당연히 뭐 삼성이 뭐 단연 한국에서는 시총 476조입니다. 476조, 500조 안 되고 476조. 그리고 하이닉스 엄청 올라왔죠. 그래서 167조. 그래서 근데 이제 PER이 좀 낮은 거는 작년에 좋지 못하게 이거 작년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도 돌아오고 하이닉스는 HBM 그래서 엔비디아 납품을 해서 올해 엄청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엔솔이 이제 2차 전지가 아직 좋지 못한데요. 그쵸? 이거는 처음에 상장 당시부터가 원래 이제 좀 고평가되었다.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전기차도 어차피 성장하는 섹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대차 기아, 네, 시총 4위, 5위 올라왔습니다. 그죠? 현대차가 이제 60조, 기아차가 53조. 역시 이제 한때 기아가 현대보다 먼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분발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또 뭐 PER 6배, 5배, 그쵸? 아직 저평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왜 얘는 못 가냐라고 자꾸 예,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아, 그래서 보면은 예, 사실 삼성 뭐 예, 뭐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지금 뭐 밸류업이라는 게 좀 우리가 좀 무시를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 밸류업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지금 최근에 좀 사실 뭐 기관보다는 외인들이 주로 요즘 선호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역시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어제도 뭐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 오늘 저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죠? 예. 이게 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예, 좀 오늘 좀 2차 전지가 아쉽습니다. 어제 오늘 좀 아쉬운데 이게 상승 흐름이 조금은 좀 아쉽죠. 예, 그렇지만 예, 뭐 결국에는 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현대기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먼저 보면요. 예, 오늘 뭐 그 5일선에서는 그 요번엔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삼성전자 요번에 좀 세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죠? 예,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과 무관치는 않는데 일단은 뭐 미 증시는 많이 올랐고요. 그죠? 예, 뭐 어제도 올랐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죠?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만 또 또 반도체 또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대만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예, 여러 가지 뭐 도요타 사태도 있고 예, 요즘은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었죠. 예, 일본은 사실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역 수지도 괜찮고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로 이제 사실 지난주에 급등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일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뭐 갑자기 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일은 많지 않고 역시 실적이 일단은 받쳐주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메모리 쪽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잘하게 아직 뭐 미국의 뭐 빅테크라든지 이제 이런 파운드리 수준은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건 또 뭐 언젠가는 그죠? 낙수 효과 그렇죠? 흘러 넘치다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 말씀 드렸고 지금 이제 자잘하게 자잘하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소업체들로부터는 그래서 파운드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흐름이고요. 예, 그리고 뭐 갤럭시 뭐 판매 역시 인공지능 관련해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예, 오늘 8만 전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 역시 오늘 예, 지금 8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역시 그겁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말씀드렸고 오늘 예,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 이 결과가 당분간의 증시는 이제 좀 좌우를 하겠죠. 예, 오늘 소매 판매 결과가 일단 중요하다. 소매 판매가 너무 높게 나오면 사실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예, 미국의 소매 판매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 뜨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혀줘야 되고 그러면 금리나 얘기가 뒤로 밀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제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이게 최근에 매수에 비해서는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시 외인들 매수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도 보다시피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보면 그죠? 예, 기관들은 그냥 이 뭐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예,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뭐 좌지우지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대차, 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했고, 예, 어제는 좀 아쉽게 윗골이 좀 달렸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싹 넘겨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고가인지 어떻게 아느냐 보면 이제 월봉으로 보면 그죠? 예,
가장 이전의 신고가는 이때였어요. 21년도 초에. 근데 21년도 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뭐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뭐 10만 건 전자 간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요런 당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LG전자는 2020년도 12월이죠. 23일. 예, 날짜도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21년도 초반까지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유동성이 그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뭐 그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막 개인들한테 뭐 돈을 뿌렸죠. 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뭐 바이든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대처법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 뿌려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돈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미국 뿌린데 우리가 안 뿌릴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증시도 막 그 LG전자가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공매도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예, 뭐 그 당시가 워낙 위기감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다들 저 석학들이고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당시도 저기 연준 의장이 파월이었죠. 예, 파월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뛰어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요때가 그러니까 요때가 뭐 윗골이 달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월봉이에요. 예, 월봉입니다만 요때가 신고가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이걸로 넘어섰습니다. 29만 원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언제냐? 예, 이때도 뭐 사실은 차화적 랠리,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 큰 위기 다음에 또 랠리가 오죠. 바닥 막 바닥 찍고 지하 뚫고 내려가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화적 랠리가 있었고, 그 당시가 이제 그 신고가였어요. 현대차는. 근데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대차의 위상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죠? 자동차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에서의 뭐 판매 대수, 그리고 이때는 뭐 어떤 전기차 이런 게 있었나요? 수소도 뭐 이제 개발 초기 단계였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내연기관 차도 잘 팔리고 있고, SUV 특히, 또는 또 제네시스 고급 차량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국뽕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고 전기차도 계속 판매가 호조해요. 근데 뭐 이런데 자꾸 뭐 2차 전지 안 좋다 자꾸 뭐 하는 얘기는 수급상에서 공매도의 역할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은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좀 밸류에이션 잘 보고 들어가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도 그런 부분 잘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도 잘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수소연료 전지가 2차 차세대가 개발이 됩니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수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폴라인카하고 로봇.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게 국내 기업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 기업이다 그럼 테슬라보다 못할 게 없죠. 물론 뭐 테슬라보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에 뭐 반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미국 뭐 테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PER, 그렇죠? 4배, 5배 좀 올라서 6배 이 정도고, 그리고 PBR 요거 이제 밸류업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올라와서 0.7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멜리업 관련해 가지고 시가배당률이 그연 5.6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 분기마다 이게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는 내가 돈 있으면 참 이거는 현대차 계속 가지고 가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도 장기적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회원님께서 요번에 좀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제 그
차익 실현했다고 고마웠다고 막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파셨어요. 제가 팔지 말라 마셨으면 그냥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여기서 이게 팔 게 아닌데 이게 예,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예, 밸류업 뭐 하면서 이제 최근에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뭐 수익 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막 자꾸 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요거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이 최근에 모든 것이 이제 현대차의 뭐 인도 IPO 뭐 이거 해서 뭐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호재고요. 예, 어제도 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현대차가 또는 예, 많이 못 갔던 거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죠? 예, 재벌 그룹의 문제가 예, 후계구도 예, 여기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상속세랑 무관치 않죠. 그래서 상속세 부분이 어쨌든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최대 60% 했었는데 좀 지나치죠. 일단은 뭐 흔히 하는 얘기였는데 그죠? 예, 세금 내고 다 나갔는데 그 50% 이상 가져가면 네. 그래서 뭐 그 지금 정부에서는 뭐 30%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뭐 한 어쨌든 5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한 뭐 아무리만 해도 40%? 예,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상속세가 좀 완화가 되면 예, 그런 어쨌든 그동안 이제 예, 주가를 누르는 예, 그런 것도 예,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모든 것이 그죠? 예, 현대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요다. 물론 뭐 도요타나 비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도요타는 일본의 저 니케이의 명실상부 예,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이죠. 근데 이제 도요타가 일단 여기 밸류에이션을 보면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대가 더 나아요. 현대 또는 기아가 훨씬 더 나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이제 PR이 8배예요. 8배. 예, 아까 우리나라 현대차는 얼마였죠? 6배였죠? 예,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PBR은 1.2배예요. 삼성전자도 대략 1.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현대차는 PBR이 0.7이에요. 예, 아직 저평가죠, 그죠? 예, 도요타랑 비교해도 그렇고, 예, 현대차,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해도 저평가입니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메리트가 많아요, 그죠? 매 분기별로 이제 배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가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외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 2%뭐 이게 좀 적었었는데 점점 이게 시가 배당률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내연기관, 전기차 다 잘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소 전기차도 나오고 그리고 UAM, 로봇 뭐 이러면은 사실 저평가입니다. 제가 시총 2, 3위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해도 뭐 100조에서 200조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뭐 미국 기준은 아니더라도 도요타 기준으로 봐도 시총 100조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60조니까 많이 좀 가야 될 게 또 뭐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UAM하고 로봇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장기입니다만 그럼 뭐 200조까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조금 시장에서 조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가 그렇지 뭐 미국 시장이었으면은 10배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야 미국으로 옮겨라 얘기도 하시는데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현대차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뭐 신고가에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장해서 오른 거를 고평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올랐다고 해서. 예, 물론 뭐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어도 네, 저는 뭐 현대차는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처음부터 말씀을 거의 드렸어요. 거의 뭐 이거는 길게 가져갈 종목으로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아차도 뭐 덩달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아는 뭐 현대기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위아 그죠? 뭐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이 많아요. 현대위아는 이제 최근에도 못 갔어요. 워낙 현대차, 기아 이제 여기에 쏠리다 보니까 현대위아는 약간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55,000원 선에서는 이제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5% 이상 좀 반등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현대위아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셨던 게 단기 순이익인데 올해는 좋습니다. 네, 올해는 단기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주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PER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예, 이익을 내는데 뭔가 여기저기 뜯긴다는 거죠. 이 단기 순이익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PER도 8배, 10배 미만도 내려오고 역시 이제 PBR이 여기도 약간 소외되다 보니까 저평가입니다. 0.5배예요. 현대기아는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현대기아는 아직도 저평가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도 하고 그죠? 자동화 로봇과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수소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죠.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들 맞점하시고요. 오늘 뭐 현대차 이야기만으로도 참 30분이 넘어버렸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